이쯤 되면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편집해 주셔야 돼요. 스포츠에 빠지고 마음속 이야기에 빠져보는 시간. 스포츠에 빠지다 스치다. 네, 안녕하세요, 정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입니다. 네, 오늘 스치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촬영 직전에 이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게스트분들이 와가지고 막 네가 어땠잖아 저땠잖아부터 시작해서 기억들의 조각들을 맞추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3년을 맞아서 서뚝딱 탈출 프로젝트, 본격 지인 초대 프로젝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태권도 편입니다. 용인대의 자랑 서지혜 씨와 함께 용인대 태권도 3대장을 책임지고 계셨던 두 선수를 모셨습니다. 인교돈 선수 그리고 정인창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이 서뚝딱 탈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하면서 또 2023년 스치다의 첫 번째 손님이기도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 선수 인교돈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해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스치다 더 재밌을 예정이니까 이제 매주 챙겨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태권도 선수 현재 이제 중학교 지도자를 하고 있는 정인창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꼭 좋은 일만 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살짝 엿들었는데 네. 보니까 또 2023년에는 또 책임감이 막중해지신다고. 두 아이의 또 아빠가 되어서 이제 좀 제 어깨가 좀 무겁고 또 가장으로서의 또 책임감을 가지고 2023년에는 저희 아이들과 또 행복한 시간을 좀 지내려고 지금 또 준비 중입니다. 네. 식구가 또 늘어나는 만큼 또 더 화목한 단란한 가정으로 이루시게 되지 않을까. 네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는 뭐 시즌 비시즌이라는 개념이 조금 좀 무색할 정도로 1년 내내 시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바쁘신 걸로. 네. 요즘은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은퇴식을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를 해보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은퇴한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중학교 지도자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또 1월 달에 시합이 있어가지고 제주도에서 네, 그 시합 스케줄에 맞춰서 열심히 애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으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제가 7년 동안 서지혜 씨를 알고 지내면서 항상 이 말로는 계속 들어왔지만 확인할 길이 없어서 항상 소가리만 하고 있었던 그 질문을 두 분께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 술만 마시면 이 발이 탁 올라오거든요. 왜 원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제야의 고수처럼 이렇게 딱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술 마시면 하고 이렇게 막 약간 그런 내가 언제 느낌. 막 이랬다고.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너 선수 때 잘한 거 맞냐? 항상 제가 의구심을 표현을 했었는데 선수 때 지혜는 어땠나요? 지혜 같은 경우에는 잘했어요. 잘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 조금만 더 했었으면 지금 같은 룰이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 많이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게 조금 아쉽죠. 네, 조금 아쉽지만 근데 지혜는 잘했었어요. 유연성도 좋고 발이 올라가요. 그쵸. 네, 발이 올라. 유연성이 좋아서 올라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발이 안 올라가요. 이게 선수마다 또 스타일이 네, 다르니까. 근데 지혜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발을 올린다면 그때 발 한 번 더 차지. 그때 한번 가서 발 한 번 더 차면. 그렇죠. 교동 선수가 본 지혜는 어땠나요? 근데 저도 인창이랑 이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진짜 유연성도 좋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잘했는데 좀 일찍 이제 그만둔 게 그게 좀 많이 아쉽죠. 항상 뭐 내가 체급만 받쳐줬으면 올림픽을 다 씹어 먹었을 텐데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걸로 아, 그럼요. 확인이 됐네요. 네. 엄청난 분과 제가 함께하고 있었네요. 네. 이 친구분들은 또 아쉬워하지만 저는 또 그 덕에 이렇게 또 스치다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또 인간지사 세용지마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또 잘해 나가보자고요. 네. 잘 살아보세요. 네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용인대학교 출신의 선수들도 고용 불안정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운동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이제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지도자로서 이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도 계속 기다려야 되고 이제 또 다른 일을 해보자니 이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좀 그 일을 흡수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네네. 계신 네. 상황에서도 그런 불안한 생각들을 좀 같이 하시나요? 처음에 제가 전역을 하고 지도자를 갔다가 얼마 못하고 또 대학교를 가서 얼마 못하고 그만을 뒀는데 그때 당 저희 첫째가 배에 이제 임신이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도자를 다 이제 그만하고 이제 렌트카를 했었어요. 네. 네네. 전혀 다른 네. 왜냐하면 제가 차를 좋아하고 제가 운동만 해봤지 이런 다른 이제 일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봐서 처음에 이제 솔직히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면허증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이제 면접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 렌트카를 했는데 처음에는 재밌더라고요. 왜 색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재밌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공항에서 후배를 봤어요. 대학교 후배. 근데 그때 당시 심정이 이제 걔가 저 앞에서 제가 이제 데스크에 있는데 이제 후배가 저를 본 거예요. 근데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때의 심정이 진짜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자리인가 싶기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태권도 부모님도 지금까지 뒷바라지를 운동 쪽으로 해주는데 내가 왜 태권도에서 자리를 못 찾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저랑 같이 이제 하는 고등학교 코치님 전화가 오셨어요. 때마침 전화 오셔가지고 와서 열심히 하라. 그렇게 또 운이 좋게 연락이 닿아서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 대학생이나 지금 이제 실업팀 은퇴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를 하고 싶으면 미리 준비를 하고 뭐가 하고 싶으면 무조건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제가 교돈이나 뭐 이런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얘기를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여기 서지혜 씨.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뭐 연구자의 삶 그리고 심리상담사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서지혜 씨인데 항상 학생 선수들 상대로 강의를 나가면 은퇴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다니신다면서요. 네. 일단 지금 인창 선수도 얘기했다시피 은퇴를 하고 나서 막막해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뭐 운동만 해왔고 딱 얘기한 그대로 지금 뭐 교돈이도 뭐 은퇴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수치상으로 이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학생 운동 선수가 7만 5천 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실업팀이나 프로팀, 소위 말해서 그 종목의 운동 선수로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운동인이 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어디로 가냐? 그게 이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의문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운동 선수들에게 저는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은퇴 준비는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같이 해야 된다. 은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선수들에게는 좀 막막한 느낌이 들고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면서요. 네, 많은 선수들이 지금 이제 프로팀 가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는 선수들도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 지혜야, 나 이제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미 그 종목으로 뭐 세계 최정상을 찍은 선수들마저도 은퇴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하고 은퇴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되게 숨막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에서 좀 제반 조건상 네.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된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좀 돼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뭐 임교동 선수도 제가 또 저도 찾아봤거든요. 아, 네. 워낙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뭐 괜찮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말이 그렇지 몇 년이란 시간이 사실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좀 많이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아 네. 이제 한 제가 총 8번의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 5년 동안 경과를 이제 지켜봤는데 한 3번 정도 치료 받을 때까지는 이제 온전히 제 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 정도였는데 4번째 치료 때부터 이제 옆에서 그냥 제가 이렇게 쳐도 왜 쳐? 건들지 마, 왜 치냐고 그래서 저 혼자 막 화를 내고 막 성격이 컨트롤이 안 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방 쓰는 후배들도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제 기분이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눈치도 많이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 동기들이나 이제 후배들이 이제 옆에서 잘 해줘가지고 좀 버틸만 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이렇게 막 역시 내가 도움이 이런 표정으로. 저는 옆에서 이제 교돈이가 이제 시합을 한번 갔다 왔는데 교돈이가 학교에 이제 복귀를 안 했었나? 네, 복귀를 안 했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때 이제 암에 대한 어릴 때니까 이 암에 대한 이제 무서움을 알지만 제 주변에서는 걸린 사람을 못 봤으니까 솔직히 암에 대해서도 네이버에 쳐보고 해봤는데 이게 암이 약이 효과가 세다면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교돈이가 씻고 복도에서 드라이기로 말리면 머리가 이렇게 쌓여요. 항암 약이 이렇게 독하구나라는 그때 알기 시작했고 머리가 계속 빠지길래 그때도 이제 신하니까 교돈이한테 교돈아 그냥 머리를 삭발을 해라. 오히려 이렇게 하면 맨날 빠지는 모습 보면 더 네가 우울해지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삭발을. 근데 그마저 또 저한테 짜증내는 거예요. 그것도 놀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삭발했어요. 네, 그 약이 좀 많이 독하긴 했죠. 저는 안 겪어봤으니까 그 약은. 근데 교돈이 아니까. 그때 좀 솔직히 미안한 그런 뭐 교돈이 입장에서는 지금은 장난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저를 진짜 싫어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어릴 때 지금도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편집해 주셔야 돼요. 그때 이후로도 이제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본인의 루틴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일단은 올림픽을 준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제 운동을 원래는 제가 치료하면서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는 태권도 팀에서 이제 예전에 내가 너를 받기로 했으니까 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좀 의리를 지켜주셔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그래 여기서 이제 한 2, 3년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은퇴하고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지 이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좋은 성적이 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이제 그랑프리라는 시리즈도 나가서 랭킹도 쌓고 올림픽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돼서는 이쯤 되면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혀를 ጭ 차시는. 무슨 제가 얘기죠, 여기서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네네. 교도이가 운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항상 교도이가 저한테 야 내가 니보다 운동을 열심히 해. 저는 운동을 나가요. 네. 근데 교돈이는 운동을 안 해요. 하죠? 없어요. 그럼 나가면 1등이에요. 나보다 안 해. 그러면 많이 알아요. 이게 어. 오해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이제 운동을 할 때 네. 여기에 지금 집중을 많이 해서 딱 시합을 뛸 때 제가 필요한 동작을 좀 많이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팩트 있게 그냥 제가 알아서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을 대충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할 것만 딱 이렇게 하고 쉴 때 그냥 쉬고 좀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이 정도 하면 이제는 해야겠다 뭐 이렇게 아까 또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시기도 했지만 또 워낙 보면 플레이 스타일이 또 후반으로 갈수록 잘하는 선수로 또 유명하잖아요. 교돈이가 후반에 네. 좀 네. 잘하신다는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교돈이 시합 뛰면 같은 팀이니까 네. 응원을 하잖아요. 네네. 그냥 교돈이가 2점 차로 지고 있어요. 네. 네, 10초 남았어요. 응. 안 불안해. 맞아. 왜냐? 얘는 그 후반기에 그냥 10초 남았는데 원래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지고 있으면 10초 남으면 막 하거든요. 네. 얘는 그 말씀하신 대로 느릿 이러다가 한 2초 3초 남으면 딱 그때를 얼굴을 3점짜리. 아. 맞아. 근데 제가 3점짜리 딱 뽑아요. 그래 이기거나 아니면 몸통을 해서 또 써든가요. 그럼 써든가면
또 느릿하다가 진짜 딱 때려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것보다 능력인 것 같아요. 또 메달 따신 이후에 뭐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쭉 머릿속에 스쳐갔다 또 그런 말씀도 또 하셨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제가 딱 종료 일세를 울리고 숙이면서 이렇게 박수를 한번 치면서 이렇게 숙였을 때 좀 네. 이제 이렇게 치료 받았을 때 그때가 좀 많이 그 빠른 비디오 지나가는 거 좀 보이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이제 눈물이 살짝 핑 돌았는데 이제 그래도 올림픽인데 근데 이기고 메달 땄는데 우는 건 좀 아니겠다 싶어서 꾹 참았죠. 그래요. 그래 눈물보다는 또 이렇게 환한 웃음을 또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꽃길만 걷는 일만 있으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돈이 꽃길만 걷자. 근데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서 당연하지. 꽃길만 걷자. 여기서 사랑이가 나올 줄 몰랐네. 꽃길만 걷자. 자, 오늘 또 같이 자리해주신 정희창 선수와는 또 체급 선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또 들려주신다고. 아, 네네. 저희 태권도가 또 체급 종목이기 때문에 중량급보다 경량급 선수들이 그 체중 관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체중을 한 5kg씩 뺐는데 요즘 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는 반면 저는 지도하는 게 일단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참 키 클 나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무리 체중을 뺀다 그래도 제일 힘든 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저는 선수 시절 때 체중을 제가 10kg를 빼봤고 12kg에서는 한번 탈락을 했었어요. 개체 탈락. 어느 정도 기간 어. 만에? 저는 한 10일 네, 정도. 근데 몸이 솔직히 상하죠. 왜? 안 먹기 때문에. 아예 안 먹고 그냥 계속 예, 그냥 운동하고 물 먹고 체중 보고 300g 하고 또 오후 운동하고 이렇게 반복이다 보니까 10kg에서 1kg 500까지 한 7kg 500은 편하게 빼요. 근데 이 1kg 500이 엄청 안 빠져요. 네, 마지막 막 사우나를 가도 땀도 안 나고 그냥 다 말라버리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비 모드라고. 진짜 막 몸을 말리는 거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렇죠. 네. 이 수분도 안 나고 사우나 가면 반신욕 하면 땀이라 돌리는데 그렇게 힘든데 자고 일어나면 한 200 빠지면 네, 그걸로 이제 한 3, 4일을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방에만 박혀서 운동하고 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먹었어요. 제가 지금 결혼식이 한 열흘 남았거든요. 한 10kg? 7kg? 가능할까요? 아, 가능은 한데 어떻게 빼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근데 많이 예민해집니다. 그거는 뭐 제가 감당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감당할 건 아니니까. 형도 방법만 좀 알려주시면. 네. 일단은 솔직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이렇게 빼면 제가 솔직히 지금 애들이 그렇게 빼면 제가 뭐라 해요. 예, 안 먹고 뺀다 그러면 뭐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먹어가면서 운동량으로 빼는 게 더 좋지 않나. 예를 들어 어떤 걸 주로 드세요? 탄산. 아 맞아. 탄산을 먹으면 또 배가 차잖아요. 아, 탄산이랑 그래서. 삼각김밥 하나 딱 먹으면 450에서 500g이 쪄요. 이게 딱 얼마 찌는지까지 알아요. 몇 그램 와 찌는지. 대박이다. 그래서 500g 쪄요. 네. 그러면 또 탄산을 눕잖아요. 그럼 탄산을 먹기 때문에 입이 또 말라요. 그러면 양치를 해요. 양치를 하고 입 헹굴 때 목이 마르니까 그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거라도 마시고 싶으니까 그만큼 힘든데 이 체중 관리를 제가 솔직히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12kg 빼다가 실패했을 때가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었어요. 그거에 제가 좀 많이 최종 가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타인의 불행에 네. 이렇게 웃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뭐 아니 나 이야기도- 안타까워서 그죠? 네, 이제 남의 같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게 네. 이제 군대를 입대할 때 이제 마이너스 63kg급의 랭킹 포인트가 있어서 네. 이제 그걸로 경찰청을 갔었어요. 네. 그러면 경찰청 가서 훈련소 갔다가 경찰 교육 받고 이제 경찰청 배정 딱 받으면 한 달 뒤에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어요. 근데 저는 훈련소에서 배가 너무 고파서 계속 먹었어요. 근데 75kg까지 아이고.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뺀다고 했어요. 네. 근데 계속 이제 그때 당시 감독님께서 지금부터 빼라. 응. 이제 지금부터 빼야 된다. 그래야 네가 안 힘들다. 근데 나는
계속 이제 훈련소에서 먹고 막 계속 했으니까 위가 이제 늘어져 있는 커져가지고. 상태니까 계속 먹었는데 이제 그러고 제주도에서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하니까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갔어요. 네. 10일 날도. 네. 근데 제주도가 또 바다라서 또 추워서 땀도 안 나죠. 아이고. 이제 운동을 했죠. 이제 그때는 10일 동안 안 먹고 계속 운동하고 계속해서 3kg를 딱 해서 3kg까지 뺐어요. 그러면 총 9kg를 뺀 상태였죠.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3kg를 사우나에서 빼자. 이제 친구랑 같이 사우나에 갔는데 저는 체중 빼면서 30분 동안 거기 앉아있는 적이었는데 계속 땀이 나겠지라고 시계를 보니까 땀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야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체중을 빼다가 그때 당시에 저기 음료수 토레탄을 들고 응급실을 갔었어요. 그래서 바로 링겔을 맞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쵸, 링거 맞으면 링겔 맞고, 체중이. 네. 근데 이 토레타를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내가 9kg를 뺀 게 아까우니까. 근데 솔직히 그때 전 포기는 했었어요. 링겔 맞는 순간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감독님한테 보고가 들어가고 이제 감독님이 당연히 선수가 자기 관리 못해서 체중을 못 뺀다고 하니 이제 좀 화가 나셨죠. 그래서 안 돼, 무조건 빼. 그래서 이제 어디 고등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패딩 걸치고 헤디기어 쓰기 전에 저기 비닐봉지 있잖아요. 땀 빼려고. 네, 하고 나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교 코치님 그때 당시에 거기 저희가 훈련 갔던 고등학교 코치님이 나는 우리 애들은 1시간 안에 3kg를 빼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데 땀이 안 나는 거야. 빼라. 그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지 않냐. 그렇게 말하니까 저 진짜 도저히 못 뺄 것 같아요. 나 진짜 너무 빼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지면 어떡하냐. 못 뺄 것 같다. 이제 그러고 체중을 쟀죠. 체중을 재고 이제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이 랭킹 1위부터 8위까지는 이제 8명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개최 탈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 때문에 선임이나 저랑 같이 간 동기들이 머리 삭발하고 그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체급 종목이다 보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체중을 빼면 몸도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지. 제가 봤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스트레스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체중을 빼라 그러면 못 뺄 것 같아요. 한편의 대서사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결국에는 위험한 다이어트가 이렇게 몸에 해롭다 네. 이런 얘기인데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도 이게 없어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개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혀 없어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자 선수들은 더 심하잖아요. 뭐 지금도 네. 개체 전날 꿈을 꾼대요. 사실 저도 개체 탈락한 적이 한 번 있어서 아, 그 개체 탈락하면 선수가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못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래서 그런. 저도 한 번씩 저도 한 번씩 그런 꿈을 꾸는데 이게 솔직히 첫 번째 잘못은 본인이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저는 들었어요. 자기 관리 못하면 네가 선수냐? 맞아. 이런 딱 말을 저도 많이 딱 똑같이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엄청 나도 잘못했지만 엄청 이게 힘들더라고요. 저희 이제 중학교 애들도 개체 탈락을 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야 체중 못 빼면 체중도 못 빼면 너희들 선수냐? 이런 말을 못 해요. 저도 개체 탈락해서 왔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근데 이제 저도 애들 마음을 좀 그때 당시 아니까 좀 많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몸을 망해가면서 체중을 뺄 수 있으면 그렇게 많이 빼려고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성장기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회는 계속 있으니까 네네. 체중을 어느 정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의 주기로 보통 좀 이런 식의 관리가 필요한가요? 저는 애들한테 이제 시합이 2주가 남았으면 한 2주 전부터 관리를 하라고 시작해요.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많이 빼면 한 3kg, 4kg. 네, 솔직히 뭐 본인이 욕심이 나고 더 빼고 싶다, 뺄 수 있으면 이제 솔직히 애들 요즘 고집이 세니까 이제 해주지만 될 수 있으면 저는 체중 안 해주면 한 2주 정도에 한 3kg는 2주 정도를 기간을 두고 먹어가면서 빼라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애들 지도하고. 근데 워낙 체급이 있는 종목들은 뭐
일반적으로 다 겪는 이런 어려움들이다 보니까 이 체급 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섭식장애 있는 선수들 꽤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스치다에서 얘기를 하려고 연구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수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운동선수가 일반인보다 섭식장애를 가질 확률이 9% 정도 높다고 하고 남성 운동선수는 일반인들보다 한 0.5% 정도 높다고 해요. 이 여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음, 것 같은 게 또 이게 호르몬이나 뭐 이런 주기에 따라서도 맞아요, 또 체중 맞아요. 변화도 많고 네. 또 음식도 또 그만큼 당기는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근데 지금 호르몬 말씀하셔서 근데 여성 운동선수들은 시합 전에 그 피임약을 먹어서 네, 생리 주기를 조정을 한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편이고 체급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무용이라든지 또그 체지방률이 낮아야 유리한 종목들 뭐 육상이라든지 크로스컨트리 뭐 이런 종목 선수들도 섭식장애 유병률이 엄청 높다고 하더라고요.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았던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생기나요?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네. 좀 취미생활? 좀 그쪽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게 뭐 낚시나 이제 볼링 같은 거 좀 많이 하거든요. 이제 낚시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놓고 그냥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 그냥 어느 정도 생각 정리가 돼 있어요. 끝날 때쯤이면. 그러면 제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회복이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취미생활 좀 이렇게 건전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개체의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뭐 취미생활을 만드는 네. 거. 네. 좀 분위기 있는 카페를 좀 찾아서 가는. 어머, 했었어요. 감성적이다. 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가면 네. 뭐를 시키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마셨고 어. 먹었으면 그냥 바로 원샷하고 바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 이게 어느 순간 그냥 조용한 데가 좋고 그냥 뭔가 분위기 좋은 카페 그 지역에 시합 가면 또 거기에 또 이제 솔직히 시합을 가는 순간 제가 또 체중을 빼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체중을 조절하고 이제 거기 지역에 이제 좀 가까운 숙소랑 가까운데 이제 좀 분위기 괜찮은 카페를 가서 그냥 차 한 잔 먹고 그냥 좀 그냥 안에서 말고 좀 테라스 있는 그런 데서 그러면 저는 그래서 좀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좋아서 아무 생각이 안 났으니까. 이게 진짜 개체는 어쩔 수가 없는 게 막 1박 2일 얘기해도 계속 할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다이어트는 진짜 꼭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요즘 뭐 현대 사람들은 다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유소년 선수들이 보면서 꼭 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뭔가 분출, 탈출구 뭐 이런 것들을 꼭 찾아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네, 유소년, 청소년기를 또 잘 보낼 수 있었으면